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7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전 마이크폰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예, 강준혁입니다. 네, 제가 또 이름이 또 슬쩍 바뀌었어요. 마이크로 또 홍이 됐어? 양이로? 양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데. 양이 좀 리턴이 없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들어오는 게 없었나? 왜 양에서 홍으로 바뀌었어? 그거 알아? 뭐? 밀당. 밀당? 밀당 중이거든, 지금. 근데 또 곧 바뀔 것 같아. 양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내가 우리 강준이 형 연락했잖아요. 프로필 달라고. 왜냐면 그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일정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리는 일은 많잖아요. 인생이 그렇다시피 이것저것 하는 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종 뭐라 그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좀 일이 들어가잖아요. 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항상 남겨놓잖아. 마지막에 업데이트 다시 한 번 또 품이 드니까. 네. 근데 또 연락하면 또 바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갑자기 이번 주말에 또 우리가 모여서 밤날에 없이 또 뭐 몇 시간 일할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 네, 그래서 큰일이네. 왜요? 김장해야 되는데. 떨고 있는데? 우리 김장할 때가 됐나 벌써 우리가? 난 지금 지난 주말에도 무한도전 찍었잖아요. 무 뽑고 배추 뽑고 젓갈 사러 가고. 그 다음에. 저 친구가. 근데 버는 거는 1000분의 1도 버나? 그러니까 1000분의 1도 못 버는데 말이야. 유재석 한 번 하루 녹화하는 걸 갖고 저 친구는 그러니까요. 1년 일해서 버는지 몰라. 유재석이가 무한도전 딱 그거 할 동안에 번 돈을 우리 1년을 벌죠. 1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벌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매일 대리하면서 대리 뛰고 짜증 지대로다. 근데 밤 12시 언젠가 나도 조세호처럼 뜨고 싶어요. 요즘에 조세호 겁나 떴잖아. 계속 나가. 그러니까. 조세호는 결국 구랑 형이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꾸준하게 오래 하는 애들은 되더라고. 근데 구라랑 같이 사는 애, 눈 가리고 나왔던 애 누구야? 눈 가리고 나왔던 애가 누구야? 유재석이 이번에 못 뽑는데 최소 옆에 같이 남창이? 걔는 조세호 또 친구잖아. 걔 룸메이트라며. 줄줄이 그 친구에 버는 거예요. 우리가 100분의 1000분에도 버릴 거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고. 후광통 이제 정말 시작됐어요. 그 얘기 좀 해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방송계에서는요. 방송국에서는 후광통 때문에 이제 난립니다. 진짜로. 한국경제TV, MBN, SBS, CNBC까지 그래서 유한타증권이 요즘 거의 다 런칭을 한 것 같아요. 런칭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짝퉁 후광통 전문가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안 좋다. 후광통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 누굽니까? 마족? 마족 팀장.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이코노미스트고 투자 전략. 실력 좋아.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인상 생긴 거가 지금 후광통 이제 시작하는 애 나오셔가지고 성강통을 준비하자. 뭐 이런 성강통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센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즘 뭐 종목들도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다 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증권사들이 중국 쪽에 정보가 없다 보니까 모여서 종목을 뽑았답니다. 얘기 나오는 게 거의 한 100종목? 그러니까 비슷하더라고 대부분이. 똑같다 그랬잖아. 종목을 서로 이제 근데 수수료는 달라. 이것들이 또 수수료는 다른데 이름 좀 있는 애들은 뭐 한 0.7 받는 것 같고 이름 없는 애들은 한 0.5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종목이 같다는 거, 종목이 거의 같다는 거. 우리 이제 딱 한 종목 들으시는 분들은 저쪽이 원래 이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쪽 정보도 더 많지 않을까. 그냥 막말이 콩떡 말아먹는 얘기더라. 다 공유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방송국에서는 요즘 후광통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저 어이없는 얘기도 많이 해갖고 어저께 오늘 참 녹음하는 날은 11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중국 관련주가 되네 어쩌나 잡수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점잖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오늘 슬쩍 아침에 좀 얘기해줬어. 상하이 자동차 뭐 딱 슬쩍 얘기해주고 뭐 화면 아직 준비 안 되지만 방송 차원에서는 그 HTS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건 안 해도 그러고 상하이 자 좀 얘기해주고 슬쩍 좀 얘기해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맛보기 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전 늘 우리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지만 이게 위기이자 기회다. 근데 사실 보면 증권회사는
이게 절대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증권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그 후강통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밖으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본 친구들이 많은데 어찌되건 간에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여전히 보셔야 되겠다. 일단 좀 계속해서 얘기 나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우리 대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은 오늘 18일 일단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만인가요? 반등했고요. 외국인도 모처럼 좀 사는 분위기고요. 역시 오늘 한복판에 시장에서 최근의 흐름, 지난주부터 흐름은 낙폭과대주가 롯데케미칼을 흉림으로 앞세우면서 좀 위로 뽑으면서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17만 원을 때를 돌파할 시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했던 시장의 한복판에 들어섰던 삼성 SDS의 논란. 오늘도 보면 이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오늘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한복판에 들어왔다는 것이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서 낚인 소외라고 할까요? 시장에 대한 느낌 한마디씩 한번 하고 가죠. 네. 이승원 대표, 시장 어떻게 좀 챙겨보면 될까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은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이슈가 있었잖아요. 후강통 이슈가 있었는데 이 후강통 이슈에 대한 쪽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조기 완판됐다고 그래요. 물량이 57%가 뭐 절반이 뭐 시작하자마자 뭐 장전에 뭐 다 완판돼 갖고 뭐 오전장에 그런 뭐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조기 완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57% 팔리는 시간 동안 오늘은 이제 한 4% 정도 팔려 나갔다라는 것은 첫날은 좀 이제 열광했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라 그럽니까? 기념 오퍼라 그런다. 기념 오퍼. 진짜로 그래요? 게시 오퍼 일단은 들어갔는데. 해줘야죠. 게시 오퍼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날에 비해서는 일단 오늘 후강통에 대한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좀 수그러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좀 국내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이슈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이제 선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거 들어가면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명분은 좀 상실했다. 중요한 해석이긴 했어. 해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 환율 시장에 대한 쪽에서 일단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온 것도 여기에 기인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 SDS인데 삼성 SDS 일단은 코스피 200 편입에 따라서 일단은 급하게 산 애들은 다 사지 않았나 오늘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 SDS 팔고 뭐 이거 사야 되는 애들이 이제 일단은 급한 물량들은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았나. 네, 그건 이제 또 종목 얘기는 좀 우리 강 선생님께서 일단은 후강통 관련돼 가지고는 좀 정신이 차렸다. 이게 이제 뭐 첫 번째 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시장이 끝났다 뭐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해 A 시장이 거의 한 17%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후강통 처음 시작되면은 상해 시장이 너무 좀 많이 올라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그랬었죠.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 홍콩 H 시장은 7월 달부터 해서 보면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약간 오늘 보면은 홍콩 동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홍콩 증시 종목들이 차라리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상해 시장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에서 일단 좀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후강통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첫 개시가 끝 개시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차분하게 접근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본 아베의 정책 자체가 그대로 뭐 크게 훼손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일본의 GDP가 발표를 했잖아요. GDP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났죠. 메롱됐죠. 메롱 이놈 새끼들. 근데 메롱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메롱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쌤통됐다 그랬는데 GDP가 안 나왔던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투자 부분에 좀 줄었고요. 뭐가 투자 부분? 투자 부분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내수는 좀 그래도 완만하게나마 GDP에 조금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기업 재고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GDP가 준 거거든요. 원래는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소비세를 원래대로 인상을 한다 그러면 물건 팔리는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생산 자체가 좀 줄었고 그로 인해서 GDP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출 부분은 GDP 세부 항목에서 수출 부분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GDP 수준이 아베 갯돈? 그런 식의 수준은 아니라. 아베 갯돈? 그런 식의 수준은 아니라 여전히 뭐
아베가 생각하는 대로 수순을 밟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전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도 더 부추길 수 있다. 아베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수를 살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출 기업부터 살려놔야 그 다음에 수출 기업 때문에 돈이 들어와서 뭐 내수가 나중에 살든 말든 할 것이다.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 그러면 아베는 나름 그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네.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죠.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도 굉장히 나름은 일관성 있게 가는 거니까. 그 요번에 이제 그 선거에서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세라고 들었거든요. 아베 쪽이 그래도 40% 지지율.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만약에 아베 쪽이 우세가 돼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게 찬탈을 못하게 되면 아베에 대한 신임도 자체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신임을 다시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자신 있게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일본 자체가 지금 무리가 간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엔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 자체는 지속될 것 같고 저번에 우리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일본 엔화가 약세로 감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일본 쪽에서는 자금 계속 유입될 거다. 이번에 10월달에 그 외국인 동향 금감원에 나왔던 부분 보도 자료를 보니까 10월달에 한 3천억 거의 한 4천억 샀어요. 얘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한 1조 이상 샀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납부가 세주가 올라오는 거다. 못 사게 해야 되는데 개새끼들. 일단은 걔네들 이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국부펀드 한도 늘린 것도 위안화 약세잖아요. 그렇죠. 위안화를 팔아야지 이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얘들이 소위 말하는 마이웨이가 되겠죠. 그 부분을 일단은 쭉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면에서 보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납부까지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는 얘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인덱스를 사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덱스적으로 보는 거는 좀 이렇게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강주혁 선생님께서는 아베를 긍정적으로 보네. 나는 솔직히 아베 그 우리나라한테는 개새끼죠. 나는 개새끼라고 보고 있고 나는 그 에너지 난 잘 몰라.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그냥 계속 집권하려고 그 지랄 떠는다고 난 생각했거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진짜 개새끼인 거고 조금 부러운 거는 우리나라 정부도 눈치 안 보고 원래 하려고 했던 자기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호가 산다라는 게 있을 거지. 그 생각도 없으면 이건 정치도 아니고 그대로 좀 견제를 해줬으면 뭐 그런 생각이 야 갑자기 이거는 시향 좀 전반적인 훑어야 되는데 나는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제 눈에는요. 나는 솔직히 처음 들었어. 그 3개월 동안 1조 원을 샀다고? 개새끼들이. 거의 1조 샀어요. 1조 더 샀어요. 1조 더 샀죠. N캐리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예. 1조 얼마를 샀을까? 그래요? 중국 자금하고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고, 영국계 자금이 나갔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편집할까요? 아니요, 편집하세요. 틀린 걸 또 드러냈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 자금은 한국을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올해 들어와서 3조 샀다며. 한국 주식을 안 샀어. 얘들은 채권만 샀어. 채권만? 얘들은 채권만 사지 한국 주식은 안 사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지금 딱 거의 두 부류 정도? 미국하고 일본. 두 부류가 있고 채권을 미친 놈처럼 사는 게 중국. 중국 애들 자금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왜 채권을 사지? 주식시장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자금이 한국 시장 채권 사는 건 이해가 안 가. 돈이 많으니까 채권도 사갖고. 아니 왜냐면은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내자 그거잖아.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 우리 친하게 지내. 이거 진짜? 내가 같이 친하게 지내려면 집에 있는 뭐도 사다 주고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이승원 대표 지금 그 질문은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 채권을 뭐하러 사? 아니 왜냐면 유럽 애들이나 미국 애들은 살만하지. 아니 내 말은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채권 사는 애 있잖아. 살만하지. 그거는 살만하죠. 채권 사시는 분들이야. 살 수 있지. 근데 아니 지금 2% 이런 중국은 사실 중국은 의아하다는 게 뭐냐면 지네 금리가 더 높은데 그게 그러잖아.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우리들 친하게 지내 이거잖아. 아니, 친하게 지내 하기야 뭐 발 담궜다 이거지. 대륙이니까 3조 정도야 뭐. 근데 나중에 보면 3조가 돈인가? 대륙은 3조가 돈이 아니더라. 나 너희 거 좀 갖고 있어 새끼야. 이럴 수 있지. 발 담글 수 있지. 근데 미안해. 근데 시향은 나도 내 시향 얘기하기 전에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요? 그 지금 강 선생 얘기. 뭐 지난달에도 3천억 해서 3개월 동안 1조 원을 샀다며. 그리고 1조 5천억 롯데케미칼 뭐 이런 거 샀다며. 진짜인지 모르겠지. 종목별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딱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딱 쳐본 주식이 딱 있네. 근데 딱 쳐보니까 일단 번호가 좋아. 간혹가다 올해 한 두 번째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 두 번째 정도 들었는데 문제는 야, 이 주식이 올라가네 요새.
딱 보니까 뭐요? 딱 보니까 사상체육관에 뭐 거의 사상체육관인데 아니 몸 다 들으면 알아. 아는데 아니 뭔데? 올라갈 것 같아. 도레이 케미칼. 아 도레이 케미칼 핫하죠. 도레이 케미칼. 이게 도레이가 일본의 최대 또 종합상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도레이가 예전 이름이 뭐였죠? 야 오늘 요즘에 오늘 미생 특집이야? 아니 상사주 하는 거야 상사주? 미생 특집 상사주 대해석 이런 거 하는 대분석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삑 한번 나가야 되는. 근데 이게 예전 이름이 뭐였지? 이게 웅진 뭐 이런 거 아니었어? 웅진 케미칼. 웅진 케미칼 있고 그 전에 세안. 그래. 세안은 모르겠고 웅진이었는데 이게 도레이가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나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거든. 뭐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일본 사람이 사고 있다 할 때는 딱 먼저 찍어보는 게 이거야. 번호가 좋아. 예전부터 알았었어. 다시 했네. 8,000번이거든. 팔자 딱 하면서 나머지 다 공으로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거 살 것 같아. 왜냐면 도레이란 거가 일본에 모르겠어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이게 전쟁 때부터 있던 회사일 거야. 도레이 상사 이런 거가. 근데 오래된 회사고 우쪽일 거야. 그래갖고 내가 보기에 아베랑 친할 것 같네. 느낌에. 너 아베 관련주래? 너무 어거지야. 아베 관련주야 도레이가.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 나는 아베를 개새끼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새끼죠 우리나라. 근데 그 나름 애국한다며 걔네 입장에서. 그렇죠. 그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죠. 우리가 한번 입장에서 와요. 우리가 삼성물산이 있다고 해요. 삼성이 있는데 우리가 베트남에 뭘 했어. 예전에 했다가 어려워갖고 내가 사줬어. 삼성이. 그래서 베트남에 무슨 회사가 있다고 봐. 근데 앞에 삼성이 붙었어. 근데 내가 우리 한국에서 한국의 펀드가 국부 펀드나 이런 데들이 베트남에 가서 투자한다 봐봐. 뭘 사겠습니까, 형님? 하고 대표주자 사봐. 근데 이거 대표주자는 아니란 얘기야, 도레이가. 그러니까, 우리 삼성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상장돼 있습니다. 망할 것 같지 않잖아. 사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도레이 케미칼 뭐 하는 거야? 새거쯤 얘기를 해줘. 이 대표. 도레이 케미칼 같은 경우 수처리 필터. 필터? 네, 수처리 필터 만드는 회사고요. 무슨 필터? 수처리 필터. 수처리? 네, 수처리 필터 만드는 회사고. 또 수처리에 꽂혀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드렸던 거고, 이 도레이 케미칼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안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일본 수출이나 뭐 이렇게 도레이가 인수되고 나서 지금 자기네가 돌아가는 물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까먹었는데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때도 보게 되면 실적이 괜찮았어요. 도레이 케미칼이. 그래서 저는 도레이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조용히 올라가는 주식 그런 주식이지 않을까. 개별주 중에서. 뻥이고 그 IMF 때 엄청 빠졌네요. 그럼요. 그 개작살난 거예요. 그거. 그 이후 보면 지금 가격대가요. 그다음에 2002년 이후 최고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2002년 때 뭔가 이상한 그래프가 잘못 그려진 게 있네 이게. 하여튼 주가가 일단 2000년대 초 이후는 최고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건 그렇고요. 저는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시장이 될 듯 말 듯 솔직히는 모르겠어요. 될 듯 말 듯 솔직히장을 모르겠는데 외국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이렇게 매력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단기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매력이 워낙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하루 이틀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요즘 미국의 언론에서나 전략가들 요즘도 얘기하는 게요. 중국 관련 상품을 새로 만든다. 그래서 중국 관련 펀드 있잖아요. 중국 관련 상해 A, ETF. 그래서 저는 유심히 종목 얘기하는데 요즘 슬슬 이제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종목을 스탁 피킹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상대적 매력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한 슈퍼 달러. 그리고 NI 약세. 물론 NI 약세도 우리나라도 원화 약세는 어느 정도 가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치가 일본만큼 가치만큼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결코 도움되지 않을 거다. 원화 약세가. 그래서 이게 좀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죠. 다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훅 빠지겠느냐? 훅 빠지기도 쉽지 않죠. 왜냐면 늘 그렇지만 이제 뭐 PBR 1배다, 0.8배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이 0.8배, 0.7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싼 건 사실이다.
절대적으로 싸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개인도 그렇지만 씨발 버티자는 거잖아요. 버티면 또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어떤 종목이건 뭔간에 팔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일단은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갈 수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흐름에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약간 거리감을 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예. 이 대표는 제 의견은 어떻게 봐요? 저도 근데 이제 당분간은 그 우려에 대한 쪽이 일단은 일본에 대한 일단 소비세 인상 연기에 대한 쪽,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언론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아베 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친우파적 신문들 쪽에서도 이제 이거 도대체 뭐냐, 아베 믿고 했더니 GDP 마이너스 연속 2분기 나오고 이거 엔화 약세 겁나게 되고, 그러니까 일부 수출주들이 득을 본 거는 있긴 있는데 그거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임금은 오히려 그 소비세 인상하고 나서 더 떨어지고. 그거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1997년 8년에 IMF 이후에 금리 올리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원달러 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개인들의 소비가 좀 쉽지 않고.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지금 부작용이 나고 있어서 엔저에 대한 쪽을 여기서 더 밀어붙이기 어렵지 않겠느냐. 수입 물가 엄청 올랐을 거예요. 네, 걔네 수입 물가 엄청 올랐겠죠. 왜냐면 거의 더블 됐으니까 50% 정도 올랐으니까 환율로만 치게 되면 물가가 50%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원래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자기 나라 제품 자기가 만들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미국산 좀 사라고, 일본산 사지 말고 미국산 좀 사라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자국 것들만 보통 사서 경기가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걔들 경기가 다 돌아가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가 노리고 있는 수 자체가 중소기업 망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대기업이 살아야 된다. 원래 우리나라도 대기업 위주의 그 경제고, 일본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에 따라간 건가요? 모델 자체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번에 양쪽 하나 발표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다니까. 아베가 진짜 미쳤구나. 그러니까 진짜 자기 주장을 그대로 견제해 가는구나. 사실은 그때 양쪽 하나 정책 나오기 전에 미리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지금 장난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가 뭘 했죠? 양쪽 하나 발표하고 예상대로 GDP 박살나고 해산시키고 다시 재신임 받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학술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가 미친 아베가 질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는 못할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질주를 하고 싶어도 뭐가 결과가 좀 나와야 질주가 될 텐데 일단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출주들이 받는 혜택이 왜 제한적이냐면 얘네들도 거의 30% 가까이가 공장에 나갔거든요. 생산 시설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생산 시설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파는 거는 그냥 해외에서 팔았고 하기 때문에 엔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국내에 들어오는 캠리 같은 건 미국 공장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캠리잖아요. 일본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캠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엔저에 대한 효과 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판매 가격 3천만 원 밑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3,400만 원 그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엔저에 대한 효과를 미국 생산된 물건에 대한 쪽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캠리 가격만 비싸졌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3천만 원대로 들어왔다가 3,400만 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엔저에 대한 효과 지금은 이제 좀 주춤거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왔다라면 뭐 의미 없겠구나. 또 생각 훅 바뀌니까. 훅 바뀌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거를 배경을 찾자고 그러면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놓고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일단은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겠고 또 이제 시장에서 주식 활성화 대책 이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번에 야 비과세 한번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비과세 했다가 까였거든요. 왜냐면 그 정부의 방침 자체가 지금 증세잖아요. 근데 면제를 해줄 수가 없거든. 과세, 비과세 해줄 수가 없거든. 근데 이 두 가지 카드를 두 가지 다 만족시키는 카드가 딱 하나 있어요. 뭐야? 겉으로는 비과세예요.
근데 세수는 늘려. 그게 뭐냐면 우정거래본부 예전에 그 비과세 혜택 날려버리면서 얘네들이 프로그램 매매 차익 거래를 안 했거든. 아예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과세 날린다고 했는데 과세하려고 그랬더니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거래를. 그래가지고 아예 세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비과세도 만족시키고, 시장에 대한 나 비과세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정부의 정책 방향인 증세라는 방향까지도 합치가 되기 때문에, 이 우정본부에 대한 차익 거래가 재개될 거다. 그러면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이제 나타나는 효과라서, 지금 막 그 거래소 기업들 아주 그냥 완전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그런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줄어드는 효과는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연말까지 또 배당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하고 배당금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돈은 못 벌었는데. 그 얘기는 금리는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작년보다. 네. 그러면은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감안하게 되고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연말 수급은 일단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는 내년까지는 모르겠고. 배당은 모르겠지만 배당은 작년에 똑같이 벌었다는 난 전제하에서 네. 무조건 작년보다 이상 줘야죠. 네. 왜냐면 지금 그 자기네가 사실이 아니라고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그 기업은행에 딱 제시한 거 아니에요? 5천억. 뭐 5천억을 나섰잖아요. 금액이요. 그렇죠. 뭐 불렀잖아요. 네. 뭐 그거 알아서 까는 거죠. 이 세상의 생리는 재벌들은 다 까는 거거든요. 윗분들의 뜻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건 뭐 까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뭐 큰 틀에서는 뭐 각자 생각했으니까 우리 또 들으신 애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되는 이슈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요. 그러면 오히려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대표 삼성 SDS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S 살까 말까 아니면 팔아? 이거 잊어버리자. 이거 어떻게 봐? 전 트레이딩. 트레이딩? 야 비싼 걸 그 트레이딩 하네. 30만 원 초반에는 매수, 40만 원 근처는 매도. 아 그래요? 네. 왜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그잖아요. 40만 원 넘어가면 야 그래도 좀 비싸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30만 원이면 그래도 성장성인데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박스권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해요. 안 하십니까? 네. 왜요 이걸?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이걸 할 바에는 차라리 아베 관련주로. 아베 관련주 어떤 거? 아까 도라이케미칼 괜히 나이가 많아고 나서 나도 속으로 했지. 아베 관련주야 뭐야? 물어볼 뻔했네. 저는 일단은 일단 관심하면 넣어야죠. 네, 아베 관련주로 일단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굳이 이걸 본다면 보통은 이제 처음에 그 등락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처음 등락폭 안에서 보통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 처음 들어왔는 종목은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단타를 치셔도 좋은데 저는 차라리 다른 쪽에서 기회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약간 또 똑같은 얘기면 재미없으니까 그럼 또 슬쩍 바꿨어 중간에. 저는 머스테이브입니다 이거. 머스테이브. 네. 사실은 이게 농담이고 머스테이브는 오늘 그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머스테이브 주식이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약간 달라요. 저는 이제 50만 원 쓰는 애들의 일반적인 얘기가 시나리오를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려요. 50만 원 쓴 친구, 60만 원짜리 레포트를 대충 봤는데 대동소이하거든요. 현재 가치 뭐 그럼 별볼이 없다. 현재 가치는 비싸다는 거 다들 알잖아요. 그냥 지금 버는 거. 거기다가 이제 그 이 회사 이제 장기적인 뭐 성장성도 갖다 대고 뭐 지분 가치가 어떻게 되고 또 거기다 이제 제일 제가 어이없이 얘기하는 거가 그 지분 구조의 네. 그 경영 시스템 이런 거 갖다 대잖아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5년 전부터 그 SK CNC에 얘기했다시피 향후에 그룹사들이 왜 이런 데 목을 매느냐. 왜 그 단순하게 뭐 예전에
처음에 제가 SKC 몇 년 전에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월급 계산하는 회사 뭐 이런 지금까지 내가 피자를 들은 적이 있어. 왜냐하면 데이터하는 회사면 월급 계산하는 회사라는 거야. 예전에. 그리고 그 회계 같은 거 전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다시 뜨고 있는 거가 빅데이터랑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뭔가 집대성해갖고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인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할 만한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각 그룹에 우리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결국은 뭐 사물 인터넷이 됐건 헬스케어가 됐건 우리 뭐 이따 다시 한번 더 들어주면 좋겠는데 마인 회장도 헬스케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오히려 관심이 많고요. 미국에서 작년 봄 때 한참 빅데이터 얘기만 해서 쭉 들어갔다가요. 2016년에 빅데이터 관련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저는 하여튼 SKCNS 얘기할 때마다 이게 뭐 주식회사 SK와의 뭐 합병 이런 건 전 제일 싫어하는 접근이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럼 5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SDS 그리고 SKCNC 그리고 아직 뭐 내년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업계에서는 LG CNS 같은 재벌 기업의 SI 업체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롱 입장을 갖고 있어요. 머스트헤브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52회 때 이제 박승영 위원이 한번 얘기했을 때 특별 방송 출연했을 때 얘기했다시피 시대에 이제 스타가 나타난 거죠. 시대 스타. 그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얘기한 건 52회인 거로 기억하나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52인가 53회인데 그때 그게 있어요. 그 친구가 했던 논리도 저도 일정하는 건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예전에 보면 이제 예전에 이병철 회장 때는 이제 삼성물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훅 죽고 그다음에 어찌게 됐건 간에 삼성전자가 스타 노릇했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삼성 SDS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또 제일모지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 네, 그래서 그런 게 스타 종목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50만 원이고 60만 원은 아무런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떠야 된다는 걸 갖고 있고 그게 또 하나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삼성 SDS가 매매가 그 길쪽 매매가 가능하다는데 저는 오히려 길쪽 매매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워낙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삼성 그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9월 초부터 제가 출장 가기 전부터 이제 삼성 그룹의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부터 한 달 전부터 삼성 태어나서 처음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삼성그룹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삼성 펀드가 됐건 아니면 뭐 코덱스 삼성그룹이 됐건 그래서 삼성그룹의 비중을 최소한 올해보다 늘리자. 그게 종목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물론 지금 하나 찍으면 저는 여전히 편항으로 전자 우선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이제 상당히 적죠. SDS는 제가 봐도 변동성 상당히 기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훅 떨어질 찬스도 있고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뭐 SDS 좋고요. 하여튼 그래서 코덱스 삼성그룹이 됐건 하여튼 그런 것 좀 비중을 내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롱의 입장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한번 이슈 들어가죠. 낙폭과 대 조선주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주가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소주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요즘 사람들이 오늘 기사가 다시 최근에 기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선박 인도량 기준으로 다시금 한국이 중국을 제쳤다. 수량도 아니고 인도량. 뭐야 인도량이? 인도량 기준으로 제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전히 한국이 중국보다는 기술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기술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낫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조선 업체가 단순히 중국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본 업체도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애들이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엔화가 원래 비쌌으니까 그리고 엔화가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조선주들이 좀 경쟁력이 그래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조 국수주의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세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알아보니까 미국 공화당 정치권 안에서도 석유 수출에 대해서는 휘발유 수출 말고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중국처럼
존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지금 산이 많아서 조선주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뭐 단기적으로만 일단 보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납북가대 대형주들은 실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급만 보고 따라간다. 네, 기술적으로. 수급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아니, 저는 뭐 유가 때문에 조선주 어렵다라는 시각 여전히 견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빠져갖고 이게 올해 연초 대비해서 65% 빠졌어요. 현도중공업이. 그랬어요? 65% 빠지고 올해 이제 반등해갖고 얼마냐면 반등해갖고 아주 53%? 그 정도 올라온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 조금 살짝 빠졌으니까 54% 정도, 54%, 5% 이렇게 올해 시초가 대비해서 빠졌을 텐데. 그러네요. 네. 워낙 많이 빠졌다. 올해 시작이 참고로 보면 올해 시초가가 25만 9천 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상승 여력은 루문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어떤 논리를 떠나서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승 여력은 있고, 그리고 4분기 말 그대로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 흑자 나오면 PBR 1배 영역까지는 가도 그렇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반등 여력은 더 있고, 보통 그 한 0.8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1배는 못 가더라도 0.8배, 7배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요새 또 생각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분석이 납북가대를 분석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관심도 없는데. 어찌됐건 저는 하여튼 롯데케미칼을 요즘 나름 또 떴어요. 롯데케미칼을 그냥 눈에 띈 거 같는데 다 주워 먹은 거죠. 이성훈 대표가. 롯데케미칼은 그나마 지금 원가 경쟁력이 세계에서 최고다. 다만 이제 정말 유가가 $35, $40 하면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수준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서는 원가가 최고인 거 맞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근거가 있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큰형이다. 납북가대주에. 이제 그게 올라가면 그거 보고 나서 형님들 보면서 조선주도 그리고 다만 정주, 철강주 정도 가는 정도라 보고 있는데,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상식전에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아까 우리 강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도 이제 엔화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기술력은 엄청 좋은 사실이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일본은 가미가제만 있던 게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완전 미국식의 항공모함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를 보면 이지스 함중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것들은 거기서 뜬 거거든, 거기서 하고. 그래서, 준항공모함을 만들던 애들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다. 메롱이죠. 그런 말은 거짓말이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그 우주선을 띄우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쪽에 신경을 안 썼을 뿐이지, 그동안. 이제 상업조선에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상업배. 이제 거기서 군함을 못 만들겠어. 뭘 만들겠어, 일본이. 중국이 다 만드는데. 다만, 일본은 쉽게 얘기해서 만들 수 있어도 안 만들어요. 아무리 엔화가 하더라도. 왜냐면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갑자기 옛날 얘기해드리면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보면 자동화 한다고 그러더라도요. 우리 강 선생님 대학교에 있어서 용접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본의 조선소의 평균 인원들이 거의 50% 됐어요. 그 어르신들이 안 해요. 그래서 일본은 아예 경쟁 상대가 안 돼. 그래서 하더라도,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은 이제 호화 유람선. 네,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또 보면 이제 예전에 보면 한진이나 이런 애들이 또 베트남, 그러니까 필리핀에 수비수전소 이런 데 가거든요. 날씨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워. 매일 비가 오고, 스콜 오고, 용접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 더운데 40도에 그 용접하는 거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어요. 할 만한 데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이제 사람들이 고급화되고 노조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함부로 외국 사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가. 노조가 세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면 저는 하나의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이걸 갖고 있어요. 4분기는 그나마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면 그럼 도대체 왜 실적이 안 좋았냐. 저는 이거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좀 했던 거로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고민이 많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작년 1분기, 2분기 계속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GS건도 계속 안 좋게 나왔고, 현대중공업도 지난번에 실적이 좀 좋았는데, 또 안 좋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이 대표. 그래서 그 조선주 조금 더 얘기해 주죠. 저도 이 조선주가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할 수 있는 데가 우리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날씨가 안 맞고,
사실은 실적이 안 나온 이유가 이게 이제 수주 지연이라든지 선박의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비용 털어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 게 더 커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상 저번에도 이제 적자가 났던 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해상 쪽. 요번에 이제 적자가 났던 부분은 육상 쪽에 원래 이제 배를 갖다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배를 갖다가 수주를 하게 되면 이게 수주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인도했을 때 AS 비용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먼저 떼거든요. 그 부분을 요번에 그 다 처리를 미리 하다 보니까 미리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매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제가 공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빅베스다 나버리다 얘기하는데 왜 삼성 엔지니어링 그때 왜 계속 적자도 확대내고 GS온수를 적자 확대내고 현대중공업도 이번에 1조 했는데 2조까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나쁜 놈이 아니면 그랬을 거 아니야. 나쁜 놈 같아. 근데 왜냐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그 이후로 합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삼성중공업도 합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대우조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게 문제라면 대우조선해양도 실적이 안 좋았어야 돼.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뭐 용빼는 제주 있나? 제주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오너가 갈리고 오너가 있는 기업들은 이번에 빅베스를 했어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회장님 아드님이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상무로. 그럼 임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빅베스 털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뭐 KDB가 주인이긴 하지만 사실 주인 없는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빅베스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빅베스 하면 나만 잘려야 되거든. 오너 사장이 월급쟁이 사장이 내가 잘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땡겨서 지금 물론 그게 나중에 이렇게 적자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손 충당금을 미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쌓아놨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안 쌓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안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거기서 아까 얘기했어.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반영해서 대손 충당금을 미리 쌓아놨다. 이렇게 아예 자기네 그 발표할 때,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게 되면은 좀 의도가 좀 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뭐 땡겨서 뭐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번에 다 땡기지 왜 작년에 안 했겠어요. GS건설도 완전 작년 임원 다 날렸잖아요. 그때요. 엄청 날렸는데요. 그때 똑같이 현대중공업 했던 건데 이게 수주산업이거든요. 수주산업이라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계산 언제냐면 건조 베이스로 하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일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쵸. 보기에는. 뻔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환율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 효과가 컸다? 네. 왜냐면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1억 달러만큼 왜냐면 건조가 갑자기 늦춰진 게 없잖아요. 데모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배를 하나 지으면 내년에 요번 달부터 계속 찬찬히 지는 건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지금 1,200원에서 1,100원 되고 1,000원 50원 막 20, 30원이 떨어지니까 같은 돈으로 예를 들어 1억 달러에서 1,000원 받을 거를 1,100원 받을 거를 1,000원 받고 뭐 900원 받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컸던 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해서 환율이 좀 올라갔잖아요. 환율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4분기에는 흑자가 좀 날 것 같아요. 500억이 아니라 더 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제가 뭐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설적으로 보면 근데 반대로 또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무슨 일, 세상 일 모르잖아요. 그런다면 적자가 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환은 해지하지 않나요? 근데 다. 그게 환이 이렇게 잘 해치가 잘 안 돼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환 그 해치가 예전에 보면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00% 했다고 그러는데요. 워낙 비용이 만들고 그래갖고 그게 다 안 해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는 좀 갖는 것 같아요. 뭐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빅베스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운이 좋아서 아마 4분기 흑자 나겠죠.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보다는 앞서 아까 우리 강 대표가 얘기했던 국조 국조죠. 국조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일이다. 라는 것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분명히 지금 현재 배를 만드는데 기술은 더 높죠.
그럼 인정하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주선을 만드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게 어디 있겠어. 몰라요 그거는. 저번에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뭐 또 뒷살라 그래. 어떤 제품을. 청소기 혹시 그 홈쇼핑 예전에 광고 보셨어요? 그 볼링공 들어올리는? 청소기가 흡입력이 강해서 볼링공을 들어올려. 근데 청소는 잘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엄청 시끄러.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엄청 시끄러.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데 LPG는 약하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보면 큰 차이가 나겠느냐. 난 기본적으로 생각 갖고 있죠. 그래서 조선일까지 했고요. 하나만 업종만 더 보겠는데요. 저거 있잖아요. 우리 중국 소비 관련주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 화장품. 네. 어떻게 봐요? 화장품?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슈가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두 남자 쇼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나 펀더멘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성장주가 이제 깨져나가는 상황을 한번 보자 과거에도. 근데 호재성 재료가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보고서 좋은 얘기 나오고 여기저기서 좋다고 그러고 호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것이 주가로서 그러니까 이 업종이 아니라 완전 시장 논리로 접근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 고성장주가 어떤 성장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에 대한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봤을 때는 시장 논리는 맞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너무 괴리도가 벌어졌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진짜 현대중공업이 PBR만 0.4배, 4배까지 내려가고 그 아모레퍼시픽은 PBR 6배, 7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보정 작업에 대한 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지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 소비주가 끝났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업황이 정말 끝나갖고 실적이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라는 전망 뭐 이런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 관련주에 대한 쪽은 유효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님. 저는 생각에 일단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에 대한 피로감 자체는 사실 해소하기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 그것도 분명하지. 주가가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대충만 봐도 올해 그 3월달, 올해 3월달 같은 올해 150% 올랐죠. 주가가 이제 그 정도로 상승을 하면 일단은 매수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물량 사기에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치지 않으면 일단 못 사죠.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내수 관련된 성장을 안 한다. 성장합니다. 성장 계속하는데 수급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 주가 많이 오른 종목들도 같은 맥락인데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진다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정 부분 이제 바닥을 또 형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한 2배, 3배 정도 오르면은 거의 한 6개월, 7개월은 보통 쉬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감에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쉬는 과정이 지금 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쉬더라도 실적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근데 타이밍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저도 말한 데 일정 동의하는데요. 모멘텀의 상승에 성장 모멘텀 있는 주식은 정말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죠. 맞는 얘기죠. 더 이상의 성장 모멘텀을 찾기 힘들 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호텔 신라 15만 원, 16만 원 할 때, 막 그런 뭐 쏟아질 때 래퍼트 뭐 간다 했을 때, 그 호텔 신라 가봐라. 지금 더 이상 매출하기 쉽지 않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줄 서서 있고, 악을 쓰고 사고 있는데 어떻게 더 매출이 늘어나. 매장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쟤네들 있잖아요. 저는 여전히 중국인데, 외국 애들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ETF를 분명히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중국 관련해서 홍콩 거로만 만들었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상해 걸 만들었는데, 머리가 좋은 애들이라면, 삥바리가 아니라, 뱅가드형이라면, 어느 나라는 상관없잖아요. 어느 나라 주식을 사도 되잖아요. 큰 틀에서의 중국 소비주를 만들 것 같아, ETF를. 근데 중국 것도 넣고, 한국 것도 넣고, 일본 것도 넣고, 미국 것도 넣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설계하는 남자라면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의 또 절반은요, 제 얘기가 아니란 것만 아시면 돼요. 아모레퍼십을 특정은 안 했어. 근데 그런 방송이나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애들이요, 중국 관련 소비 ETF 이런 게 히트칠 거라고 내년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중국산의 주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있는 거고요. 홍콩에 있는 것도 있고. 소비 ETF.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부밍할 거다.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거. 근데 그 분명히 말씀드린 이게 딱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만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라면 대충 되겠죠. 우리가 그것들에서 그런 정도 하면 시장에 관심 되는 거다. 나 생각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패턴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강 선생부터. 저는 오늘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던데. 어느 거. 일단 우리 SM하고 YG엔터를 보니까 둘이 같이 튀더라고요. 지금 저는 어차피 수급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같이 튀는 애들은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주의니까. 네. 일단 그 두 종목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엔저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증권사 컨센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 잘 틀리고 있죠. 어쨌든 증권사 컨센으로 봤을 때는 원래가 그래도 작년보다 성장은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 지금 많이 내렸죠. 근데 이번에 일단 그 부분에 엔저 때문에 주가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센티멘탈 과정에서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또 후광통 얘기 나오고 중국 FTA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그쪽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다시금 센티멘탈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요?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뭘 보고 있냐면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 관련주 이 사람이 쪽을 젠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종목은 아니겠지, 젠장? 첫 번째는 일주부터 내 준비하고 있는 내가 이제 뭘 사게 됐을까라는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 엔저 때문에 소니 스마트 TV 할인 행사한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IT주 간다. 그 논리는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죠. 왜냐면은 IT 안 사는데 그러면 내가 뭘 살까라고 보면은 저는 레고 사거든요. 레고 애들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사냐면은 갭이나 아니면 애들 티셔츠 옷 사준단 말이에요. 이번에 옷 같은 거, 이번에 지금 애들 외투 같은 거, 그런 거 괜찮은 거 있나 하고 볼 거란 말이에요. 아직 안 보셨어요? 늦었는데? 아니, 그럼 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장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래도, 알리바바가 됐고 뭐가 됐건 간에 뒤져서 당장 50%, 국내보다 싸면 사는 거예요, 그냥. 국내보다 싸면 살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근데 보면은 그거를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국내 OEM 의류업체들, 영업무역, 한세실업, 필라코리아. 이런 애들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로라인데, 오로라 이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였지?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이 캐릭터 만화를 만들어서 방영을 해서 이게 글로벌리하게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선진시장 매출 비중, 이 유후와 캐릭터 매출의 85%가 선진시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수출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캐릭터 자체 생산부터, 그러니까 캐릭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품 생산까지 다 자기네 걸로 합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내가 어디서 사와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로라가 지금 공장 증설 말레이시아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캐릭터 완구 쪽에서도 무슨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가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유우와 친구들에 대한 쪽이 그 캐릭터가 애들이 갖고 싶은 위시리스트 2위에 올라왔다. 이런 선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로 완구 쪽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오로라. 그러니까 도레이 케미칼도 사실 하려다가 이거는 이제 일단은 컨셉이 안 맞아서 빼버렸던 거고. 도레이는 왜 얘기했어? 도레이는 예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도레이 좋다고. 근데 도레이는 빼버리고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도 놓고 본다라면 오로라하고 일단은 의류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좀 적었던 필라.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F는 좀 별로. 닥스 이제 안 사. LF 좋은데? 내가 그동안에 닥스 무지하게 샀거든. 닥스랑 LF. 그건 돈이 많을 때 산 거 아니야?
dak스뿐만 아니라 dak스도 잘 안 샀어. 좀 이거 중저가 이러면서 안 샀는데 요즘 돈이 없어서 못 사. dak스를 중저가라고 블랙프라이데이 핫딜이 귀신이 많이 다니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막 30만 원짜리 시계가 6만 원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두를 한 개 살려 그러는데 빨리 나도 보내줘. 그럼 토스에서 보내줘 주소를. 우리 집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토스에서 좀 보내라 그래. 그럼 나도 좀 가서 사게. 알았어? 당신한테 보내면 나한테 던지란 말이야 주소를 바로. 그럼 형님도 산다? 나는 옷 그런 거 안 사. 워낙 완사 그런 거 나는 쇼핑을 안 해. 성격적으로 안 해. 근데 이런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돈 아끼는데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거죠. 형님 하실 거.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왜냐면은 이거에서 저는 그런 트렌디한 데에 미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글도 이제 계속 머니위크에도 머니위크에 제 이름 석자 쳐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써요. 이제 특히 이제 다음 주에 글은 아마 다음 주에 글은 아마 월요일 날 발간되는 거에는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나올 텐데요. 근데 참고적으로 미국에는 5개 주가 해외 직구하시는 분 있잖아요. 해외 직구해서 배송 대행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대충 가격에 우리나라 뭐 자동차 사더라도 거기 부가치세가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뭐 3천만 원인데 미국은 뭐 25,000불에도 엄청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우리나라는 뭐 3천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25,000불이면 거기다가 세금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각 주별로 세금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거가 거기서 배송료가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배송료 해봤자 얼마야? 그 울산에서 오는 거면 10만 원이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배송료가 보통 500불에서 1000불 나와요. 왜냐면 미국에서부터 뭐 한국에서부터 가고 유럽에서 오잖아요. 그게 다 비싸요. 그리고 그게 세일즈 텍스라고 해갖고 세일즈 텍스가 우리 다 내는 거예요. 각자들이. 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89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은 65만 원이다. 뭐 미국은 뭐 650불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600에서 대충 10% 더 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구할 때 보시면은요. 해외 직구할 때 보면 주소지를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송업체 배송 대행 업체들 있죠. 그런 애들이 웨어하우스를 갖고 있어요. 창고를. 그래서 창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개 주에 집중돼 있어요. 특히 2개 주에 집중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델라웨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가 오레곤에 들어가 있는데요. 참고로 5개 주는 5개 주는 아예 세금이 없어요. 세일즈 텍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알라스카가 있고 오레곤 있고 델라웨어 있고 뭐 몇 군데 있어요. 몬타나 이런 데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동부에 있는 사람은 델라웨어를 많이 쓰죠. 그게 있고 아까 이제 신발 이런 거 하셨잖아요. 신발은 신경 안 써요. 신발은 대부분 우리가 권할 게 유저지를 할 거예요. 신발이나 우리는 거기도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는 배송할 때 무게를 따지거나 부피용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힌트를 드리시면 되는데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전략가들의 입장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온통 블랙 프라이데이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11월 10일 날 색깔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사이버 쇼핑데이 있나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10일 날 사이버 쇼핑데이 매출이 보통 미국에서 사이버 쇼핑데이 매출은 이제 사이버 먼데이를 얘기하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월요일 얘기하는데 통상 금요일 전주말부터 월요일까지 합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이버에서 온라인 한 거. 그 3배를 찍었어요, 작년에. 딱 알리바바 한 군데서. 근데 이번에 알리바바 그것도 60% 또 이상 매출이 늘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직구 열풍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러다가 엊그저께 이제 미국에서 말이죠. 10월 달에 소매 판매 나오고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나왔는데 2007년 이후 최고 가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강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통 이제 직구인데, 직구가 우리나라만의 직구가 아니야.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지리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온통 알리바바면 알리바바, 아마존은 아마존, 이베이 이런 데 미쳐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미국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던데, 알리바바의 마인이 어디 가면 할 때마다 불평 듣는 게 이거야.
너무 배달이 늦어요, 씨발. 그게 불만이 대부분이 그거야. 물건 늦다고. 근데 보면 나름대로 뭐 중국 뭐 우체국 있잖아요. 거기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외국 갈 때 또 늦어지는 거야. 또 트래킹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얘네들이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리바바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번에 사이버 쇼핑 대회 때 엄청 강조한 거가 미국 대륙관에서 다른 나라 아닌데 미국 대륙관에서 4일인가 5일 안에 배송해주겠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게 엄청 큰 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택배가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화해야 되겠다는 거. 이게 이제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온라인 매출이라는 게 커지는 것의 핵심은 배송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마존에서 작년 처음 한번 테스트했던 거잖아요.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만 하는 건데 캘리포니아랑 워싱턴 중간 세 군데를 얘기했고요. 30분 안에 배송시킨다 그랬어요. 드론 아시죠? 드론으로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하면 그게 요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돈 벌이 되는 잡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거는 1박 2일 보면 해상 공중에서 막 찍잖아요. 그 무인 헬리콥터, 무인 헬기를 찍는 거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거 운전하는 애. 그게 제일 비싸요. 모든 감독 중에서. 그게 사람이 없어갖고.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아마존에서 이번에 사람을 뽑아요. 드론 운전하는 애. 드론 운전하는 애. 여태까지 드론을 누가 운전했어요? 나 알리에서 그거 사려다가 말았는데. 뭐? 헬리캠. 아까 얼마야? 봤는데. 얼마야? 그거 싸더라고. 너무 싸갖고. 얼마야? 이거. 아이고, 농담. 100만 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짝퉁 아니야. 이거 너무 싸갖고 못 사겠더라고. 농담이 아니라 아저씨 그거 사봐. 3만 원, 2, 3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금방 망가지게. 왜냐면, 그거 사면 우리 집은 때려 부셔서 안 돼요. 차이나 놔두고 숨겨놓고 써야지. 숨겨놓고, 그러면은 아빠 혼자 갖고 놀았네, 어쩌고 이러면서. 아니, 농담이 아니라 잘 들어봐. 네. 지금 그게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헬캠 있잖아요. 헬리캠이라고 그래요. 헬리캠 하고 이거 찍는 애들이 그러니까 1, 2박 2일에도 나오죠. 1, 2박 2일 안 나온 날이 없어. 그리고 무한도전에도 나오죠. 그리고 런닝맨에 매번 나와. 근데 그것도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방송국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딱 이러더라고. 아니 봐봐. 끝까지 들어봐.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아마존에서 드론 운전하는 애를 뽑는다는 거야. 누가 나오겠어요? 잘 생각해봐. 어떻게 드론 썼던 애들이 누구야? 누가 썼대요? 군벌이가 썼죠. 그쵸. 군 애들이 하면서 무인으로 그 컴퓨터실에 안에서 이라크에 폭격하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후사인 잡는다고 쳤던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던 애들이, 원래 약간 차원이 다르지만 헬리캠? 그거 잘하면 취직된다니까, 지금? 그만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성이 없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보세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오지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언제가 헬리캠 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잖아요. 이게 비용의 문제지만,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게 통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택배 그런 업계가,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하는 얘기는 제 머릿속에 수긍나는 건 솔직히 거의 없어요. 조금 보고 떠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3주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이 대표가 이거 사상체육과라고 난 사상체육과인지 솔직히 알았는데 사상체육 갔다가 그 다음날 밀렸어. 사상체육과 아니죠. 그러는데 지금 추세가 살아있어. 지금 나들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까 그래요. 아까 옷을 사건 누가 가건 간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CJ 그렇다고 해서 CJ나 이런 거가 미국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CJ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인더스트리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럼 또 택배 하시는 분들이 잘리시겠네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진짜 그 구글이 에릭 슈미트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인 자동차 2017년부터 본격 양산할 거다 이런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인 차가 이제 뭐 내년부터 해갖고 하면요. 죄송하지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대리하시는 분이 음주운전이 가능하다 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택배비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딱 해갖고 음주 딱 하고 내가 좋아지네. 좋아지는 거지. 좋아지는 거죠. 정도 왕입니다. 대리비 너무 비싸요. 대리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 썼다고 생각해봐. 그런 건 내가 심하게 과장하는 거지만 1년에 6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무인 운전하는 옵션이 있어. 그런 게 있는데 한 300만 원이면 할 것 같아. 정말 싸다. 예를 들면 여의도 술집 대박 나는 거야. 무인 자동차 보급되면. 아니 그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얘기해 드릴까요? 그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처음으로 폭스바겐이랑 아우디에서 예전부터 있었는데 실용화시킨 건 제가 알기에는 폭스바겐이랑 아우디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패러렐 파킹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패러렐 파킹을 했는데 그걸 해주는 거야. 패러렐 파킹 해줘. 네. 그리고 T자, 그러니까 뒤로 앞으로 갔다 뒤로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려운데 그걸 했어요. 막 장착시켰어. 그게 지금 요즘 처음에 나왔던 옵션이 한 2,500분 했던 거로 기억나요. 미국 돈으로. 근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조세 보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알겠는데 벤츠 기준으로요. 그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이 1,000불 겁니다.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제가 한 며칠 전에 개인적인 것 때문에 옵션을 찾아봤는데 1,000불이 안 들었던 거로 우연히 찾아봤어요. 그랜저에 그 옵션이 있던데. 네. 1,000불 안쪽. 제가 알기로는 벤츠에 B200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나 이런 데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는데 누가 쓰니 그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제가 아는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어디서 쓰냐 그랬더니 시내 있잖아요. 시내. 시내는 이제 제가 LA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LA 시내에 이렇게 파킹이 쉽지 않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그래서 여자들 특히 쉽지 않잖아요. 그걸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죠. 뭐든지. 근데 지나고 나면 쓰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좀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옛날 어르신들은 주판으로 그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계산기를 못 믿는 거야. 주판에 튕겨야 정확하지. 그 계산기 띡띡 눌렀다고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전자계산기가 더 정확하고 빠르거든. 파킹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동운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자계산기 눌러보고 주판으로 확인한다. 예전 같지 않은데 이승훈 대표 빨리 찾아봐. 내 말이 맞는지. 벤츠에서 파킹 어시스턴트 옵션 가격 한번 찾아봐. 벤츠 파시스 그거. 아니, 근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자로 1,000불 안짝이었던 것 같아요. 해봤자만 1,500불 이 정도였는데요. 예전 같으면 누가 쓰냐고 생각했던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도 지금 생각하면 전혀 안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쓰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안 쓰잖아요. 불안하니까 안 쓰는데 이제 밤에. 근데 그런 거죠. 운전대를 못 잡게, 자기는 운전을 못하게만 어떤 그런 시스템만 갖춰주면, 그 다음에 무인으로 해서 앉아서 가면,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특정 포인트까지만 데려다 주고 나중에 와이프가 어떻게 되건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엔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택배 업계도 많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택배 관련주 그래서 대표적인 격인 CJ 대한통운.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이번에 이케아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케아가 아직까지 제가 알기에는 발표를 안 했어요. 누가 그 업자인지. 이케아가 업자에서 만약 CJ랑 한진이 참여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너무 단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당분간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대신에 붙는 놈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CJ랑 한진이 안 되면 다른 애들이 올라가겠지만은 그건 뭐 하루 이틀 문제고 장기적으로 보면 CJ에 대한 통은 여전히 관심주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딴 거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골판지 안 될 이유 없잖아. 그 골판지도 말은 될 수 있죠. 되죠. 네. 골판지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골판지도 뭐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골판지들이 전부 다 PBR 0.5배더라고요. 지금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서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있고, 그거 감안하게 되면은 골판지도 장기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가능하지 않나. 골판지가 왜 되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행업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몰테일 이런 애들이 직구를 해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관세 그 세관이 통과해서 몰테일이 받죠. 받으면은 그 란 다 뜯어요. 다 뜯어가지고 물건 깨진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물건 제대로 된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몰테일 박스에다가 쌉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는 박스 그대로 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박스로 다시 싸거든요. 배송업체들이 그 직구하는 그 대행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골판지가 된다 이렇게 한국 골판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았는데요. 정확한 건 제가 아니겠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요. 제가 그대로 옵션을 찾았어요. 벤츠 B200 모델 기준인데요. B200 하면 사람들 아실 겁니다. 벤츠에서 제일 싼 럭셔리 엔트리 모델이라고 B200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디젤에 갖고요. 180부터 많이 나온 게 있거든요. 좀 인기 있는 차는 아닌데요. 이게 보면요. 정확히 불러드리면 파크트로닉 with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그러니까 약간 도와준다는 거죠. $900입니다. $900. 예. 그게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쓰겠냐 그러잖아요. 쓰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선택하더라. 이 옵션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저도 그 옵션이 있더라고요. 어느 거? 그 그랜저에. 어떤 거?
그랜저에 아까 얘기했는 평행주차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약간 엇나간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가 분명히 이런 관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또 특별히 이제 뭐 관심 있는 종목도 있으면 관심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은 없고 그 얘기해도 되나? 하죠. 우리 제 이번에 그 강의 오픈하는 거? 광고를 내면 되죠. 광고요? 광고를 무슨 라면이라도 한 사발? 라면 한 사발을 먹고 나가야 돼, 이거. 광고 안 하려고? 씨발.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 주식 교육이 있는데, 네. 총, 한 달 과정이죠? 일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총 8시간 주식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번 주 일요일 날 1시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하니까 요번 주 일요일 오픈하기 전에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있는 한국경제TV 와우파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강의도 들어보시면 됩니다. 문의는 어디다 해야 돼요? 전화번호를 주셔야지. 처음에 맛보기 또 무료라며 그때. 예, 11시 강의는 일단 무료고요. 아, 무료? 예. 문의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또 뭘 검색해야 돼요? 뭐라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마시고요. 검색하면 자꾸 카페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카페에 가입하지 마시고 이건 전화번호를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02에 535에 2500으로 2500 와우파. 제가 02에 535에 2500. 소재지는 여의도역에 내리셔갖고요. 증권거래소 건너편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오시면은,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11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대표도, 할 말 있어요? 저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요즘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밤 12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률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밤 10시에서 12시 있죠. 자기네 하는 거. 뭐죠? 그저 뭐 대박. 대박.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한 75% 정도 나옵니다. 잘 나오네. 꽤 시청이 높다는 거. 그만큼 톡시라든지 저같이 일찍 자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죄송하게도. 근데 좀 밤늦게 들어가서 수록훈하게 좀 드신 분들 있잖아요. 주식에 궁금하신 분. 왜냐면 그 프로가 제가 구성만 들었는데 그다음 막 현지 시간, 뉴욕 시간 막 나오잖아요. 뉴욕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75회는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끝내겠고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침 또 연말에는 또 우리가 미리 예고하면 2015년 또 대박 우리가 또 종목 특집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